페인트하기 전에 이제 벽체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시공사가 당연히 지켜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건축주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양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양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많이 칠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시장공사의 좀 마무리가 바닥이죠, 바닥. 그렇죠. 이제 또 강마루냐 타일이냐. 근데 이 브랜드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전무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하죠? 오늘 뭐 실내 목공사 전에 단열편을 했으니까 근데 저 뭐예요? 뭐 저희 상 받은 거 건축 문화상이라고 태양군에서 받은 거예요. 영롱합니다. 예. 안면도에 지은 기역자 집이죠. 당시에 이제 저희 전무님이 현장 소장님이셨어요. 그때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택 부분, 사실 뭐 기획을 저희가 하긴 했지만 네, 아무튼 시공자 부분으로 저희가 상을 받았습니다. 걸리버에 좋은 상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무님. 네. 기획이 좋아서 그렇죠. 뭐. 자랑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데다 놓을 걸 그랬네요. 실내 목공사가 뭐죠? 실내 목공사 공사 범위가 잔열 끝난 다음에 페인트하기 전에 이제 벽체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네, 어떤 소재로 마감을 하고 페인트 작업하기 전까지 문 달고 뭐 이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이게 피니시 마감 전에 어떤 목 작업인 거네요. 그죠? 네. 뭐 계단을 설치하고 석고보드도 붙이고 문도 설치하고 뭐 몰딩이 들어가고 몰딩 붙이고 이런 어떤 형태 있죠. 이게 페인트가 칠하기 전에 이런 형태의 목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잡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부에서의 어떤 실내 형태를 잡는 일을 실내 목 작업이라고 하죠. 창틀 같은 데 마감을 한다거나 어디까지라고 범위를 딱히 정하기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최종 피니시 마감하기 전에 모든 형태를 잡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잡이 다는 일도 목 작업에 그럼요, 해당이 해당되죠. 되죠. 네. 이 계단판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죠. 네. 특별히 할 얘기가 있나요? 이게 주의할 거, 생각해야 될 거 이런 뭐 이제 단열이 끝나고 나면 결국 단열재 사이나 안 보이는 구간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배관 설치를 했다, 에어컨 배관이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 시공을 할 때 거기에 타카를 깊게 치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체크를 항상 해야 되거든요. 결국 그런 데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하는 부분. 현장 관리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런 차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시공사가 당연히 지켜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건축주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소재에 대한 선정이 사실 작용이 많이 되죠. 그렇죠. 소재에 대한 선정들이 많은데 마감재나 이런 것도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목 작업에 있어서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문이죠, 문, 계단. 사실 이거 빼면 뭐 목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이렇게 마감 작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최근에 문에 대한 부분을 좀 바꾸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 디자인의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거든요. 좀 더 개선도 하고 있고 문이 하자없이 불편하지 않게 실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이 될 수 있도록 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대표님이 또 가장 많이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죠. 문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목 작업들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석고치고 문 달고 계단하고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목 작업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이게 등박스를 이렇게 만든다거나 간접도 해당되겠네요. 해당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거죠. 내부에서 형태를 만드는 모든 작업이 목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견적서를 보면 5에서 10% 정도 될까요? 비용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7%, 8% 정도 되겠네요. 네, 목 작업은 사실 이제 저희 건축 견적 예산의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실내에서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계속 이렇게 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결국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내에서 내가 이제 계속 보는 형태가.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이 이제 건축주들과 좀 깔끔하게 가는 쪽으로 더 많이 맞아 떨어져서 그렇지,
뭐 깔끔한 게 옳다 아니면 뭐 클래식한 게 더 좋다 뭐 이런 컨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취향의 문제고요. 저희가 초반에는 또 그런 걸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 아트월을 막 더 막 이렇게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몰딩 많이 하고. 사실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인테리어 스타일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내부 컨셉 이런 걸 잡을 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불필요한 거를 붙이는 거를 최소화시키는 작업하는데 최대한 집중을 합니다, 저희는. 빼는 거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더하느냐 빼느냐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건축이라면 저희는 빼는 쪽을 항상 선택을 하죠. 네.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안 보이게 하는 쪽으로 해서 뭐 문틀 같은 것도 없애는 게 아니죠. 걔를 이제 안 보이게 해서 최대한 깔끔한 형태의 문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요. 난간 같은 것도 막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심플하고 간결하게 해야 돼. 그 기능은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안전이라든가 뭐 손을 좀 잡고 가는데 편의성이라든가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목작업, 인테리어 컨셉을 잡는 거죠.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몰딩들, 재료 분리의 선들, 네,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면 집이 좀 더 깔끔해진다. 전기선이 노출된다거나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쫄대로 가리고 이런 거 안 되죠. 중요한 포인트 목작업을 할 때는 보기 싫은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걸리버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목작업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크게 뭐 선택하고 이러실 건 크게 없는데요. 뭐 저희가 뭐 이제 디자인 쪽으로 본다면 뭐 그냥 간접 조명 넣는 정도? 문은 어차피 저희들이 계속 그거 추천을 해드리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큰 부분부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석고보드를 천정과 벽을 다 치죠. 다 치고 거기에 페인트를 칠할 거예요. 그럼 그 외에 들어오는 다른 소재들, 문, 계단, 창문 틀, 간접 조명의 형태, 그거 사실 저희가 잡아드리죠. 근데 다 잡아드리고 이것도 임의 선정 다 해드리는데 세부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창틀을 뭐 저희가 이제 홍속무절 이런 걸 보통 마감을 하잖아요. 나는 여기에 뭐 참나무로 하고 싶다, 아니면 타나목으로 하고 싶다. 뭐 계단재도 좀 더 진한 타나목으로 하고 싶다. 오크가 식상하다. 뭐 이런 것들은 미리. 그리고 크게 보면 이제 도배를 할지 도장을 할지에 따라서 또 목재 마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이미 선정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좀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변형이 되는 상황이 생기긴 하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계단재랑 문 외에는 건축주가 선택하는 게 별로 없네요. 근데 문도 98% 거의 뭐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저희 문이 품질 대비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다 보니까 문도 그냥 진행하시고 계단재도 마찬가지고 다 고급 소재로 할 수 있는 저희가 기반을 좀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작업에서 선택하시는 거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맞아요. 네. 그럼 뭐 왜 얘기했지 우리가 이 얘기를? 단열재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럼 얘기한 김에 뭐 이게 얘기가 너무 짧게 끝나면 안 되니까 수장 공사까지 넘어가죠. 얘기한다면 페인트 공사죠. 그러니까 페인트 공사가 잘 되려면 얘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컨셉 자체가 다르죠. 현장에서는 그러죠. 이제 목작업 인테리어 목수들이 빠지고 나면 페인트 공들이 들어가잖아요. 페인트 작업공들이 들어가는데 제발 인테리어 빠지고 난 다음에 페인트 작업 좀 투입해 달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페인트는 거꾸로 탁화 좀 일자로 쏘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연관성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죠. 목작업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만큼 페인트 작업이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고 마감도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천연 페인트가 있고 친환경 페인트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천연 페인트는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이제 천연, 그러니까 화학 소재가 첨가가 안 됐겠죠. 아, 예측이네. 뭐 대표님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천연 페인트는 인체에 모해하다. 근데 친환경 페인트는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큼 적은 양의 화학물질이 들어갔다라는 게 친환경 페인트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천연 재료로만 만들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친환경 소재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 화학물질이 들어갔느냐. 근데 그 양이 극소량이 됐을 때 친환경 인증 마크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친환경과 천연의 차이. 천연 페인트도 저도 칠해봤고
친환경 페인트도 칠해봤는데 좀 다르죠. 페인트를 얘가 많이 먹더라고요. 이 점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그런 면에서 얘가 그런 어떤 기능이 조금 떨어진 거죠. 천연 페인트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양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양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많이 칠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인건비도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결국 저희도 한 번만 칠하는 게 아니고 몇 번 도포는 하잖아요. 기본 베이스를 칠해놓고 도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두껍게 칠해져서 뭐 일이 더 들 수도 있고 어쨌든 재료가 많이 소비됐다는 건 그만큼의 인건비 소비도 더 많았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천연 재료를 왜 쓰냐? 굉장히 예민할 수 있거든요. 이 어떤 기관지염이나 뭐 천식이 있으시다거나 알러지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아주 극소량의 친환경 페인트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천연 페인트와 친환경 페인트는 가격 차이가 사실 얼마 안 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천연 재료로 미장 시공 방식은 굉장히 비싸다. 이게 두께 도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5mm 이상의 두께로 이걸 막 이렇게 미장 작업하듯이 재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에도 이게 관계자분들이 보시고 계신지 저는 뭐 광고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에드워드의 익스퀴짓이라고 하는 세라믹 계열의 제품이 있습니다. 세라믹에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세라믹 페인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세라믹 페인트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라믹 성분이 좀 들어가서 무광이지만 오염도가 좀 더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때가 좀 덜 탑니다. 좀 변색도 좀 덜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공사의 좀 마무리가 바닥이죠, 바닥. 그렇죠. 이제 뭐 강마루냐, 타일이냐, 뭐 이런 거. 마루는 강마루, 원목마루, 그리고 SPC 마루.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특성이 다 다르고 장단점이 있고 하자율도 좀 다르고 사용률, 사용감도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한 가지씩 얘기를 하자면 뭐가 제일 비싸고 좋은가요? 원목이죠. 원목. 네. 원목도 근데 수종에 따라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정이 제일 좋아요? 티크라든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오크. 월넛도 비싸죠. 그러니까 색깔이 좀 진한 계열의 나무일수록 좀 더 단단하고요. 좀 더 비쌉니다. 하드우드여야지만 저희가 바닥재를 쓸 수가 있죠. 너무 이렇게 소프트우드, 소나무로 바닥재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리고 강마루. 강마루 이제 결국 필름지죠. 합판에 강화 필름 붙인 거죠. 그래서 바닥에 본드 시공하는 거고. 근데 이 브랜드 뭐 LG 거로 해주세요. 의미가 있나요? 뭐 약간 좀 차이는 있긴 있어요. 색상 차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같은 수종이라고 하더라도 뭐 강마루 같은 경우 같은 오크 필름지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디자인 느낌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색깔 배치, 배열이 좀 프린팅이 다르다. 그렇죠. 네, 그거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공유하진 않을 테니까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어디 게 좋다, 뭐 어디 게 좋더라 이런 것만 믿고 또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근데 기능적인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기능적인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SPC는 제가 써보니까 약간 이렇게 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결하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외에는 뭐 열전도율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어쨌든 이 바닥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브랜드에 따른 색, 느낌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원목마루를 선택하는 이유도 내가 표면에 만져지는 느낌, 눈에 보이는 어떤 미세한 느낌 차이 때문에 원목마루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 원목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까 페인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천연재료냐 공산품 만드는 필름지냐 확연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바닥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벽을 이렇게 일부러 만지지 않는 한 벽은 닿지 않아도 되지만 바닥은 항상 저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어떤 마감재이기 때문에 이 재료의 촉감,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문과 좀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것도 좋은 인테리어 그렇죠. 저희가 팁이기도 쓰는 하고. 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네. 때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조금 생각보다 짧아져서 목 작업과 수장 작업, 페인트, 이제 수장 작업. 바닥 마루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 뭐 하죠? 다음 시간에요?
전기 설비를 안 했어. 전기 설비. 전기 설비. 단열 하기 전에 전기 설비를 했어야죠. 그럼. 타일까지 하시죠. 타일. 다음 주에 마무리하면 되겠다. 예. 등재 공정에 다음 주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